태극기와 촛불, 둘로 나눠진 광화문 광장. 더군다나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촛불 대 태극기 역대 최대 집회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차벽으로 두 집회 사이에 300m 정도의 비무장 완충지대가 있었지만 오늘 집회는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동선이 사실상 겹치는 수준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로 광화문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 본부의 상설 무대가 꾸려진 장소입니다. 애초에는 태극기 집회 측은 촛불 집회와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준비가 됐었지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 시위 장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으로 많이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복궁 쪽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 상설 무대와 바로 노란 리본 보이시죠? 저 뒤에 촛불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위대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 텅 빈 양측의 무대만이 남아있지만 잠시 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곳에 태극기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 시위대들이 가득 이 광화문 광장을 메울 예정입니다. 양측 간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오늘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서 경찰 차벽과 경찰 병력으로 두 시위대를 좀 떼어놓겠다.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겠다. 이런 강경책까지 현재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유 의원님. 아직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에요. 그렇죠. 3월 1일 우리 독립의 의지를 갖다가 만방이 과시했던 이런 날이 이렇게 태극기와 촛불로 쪼개져가지고 기념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예. 특히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시로 태극기 집회는 낮에 행진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그 촛불은 이제 밤에 어떤 그런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밤에 합니다. 이렇게 시간대는 좀 다르지만 동선은 상당히 겹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촛불 집회 측에서 먼저 촛불 집회에서 종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극기 집회 측에서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장소를 선점했다. 장소를 선점해서 보통은 촛불 집회가 했던 그 공간에 태극기 집회 측에서 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근데 동선이 겹치게 됐고요. 오늘은 경찰도 좀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고 합니다. 양측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경찰차로 차벽을 만들긴 하는데 일탈 행동이 있거나 충돌이 있으면 현장에서 검거한다니까 조심해서 집회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 광화문 광장의 이 지도를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과연 태극기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가 어디서 어떻게 행진을 하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요 파란 지점 가운데가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복궁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고 요 광화문 광장 바로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저희 돌직구쇼가 방송되고 있는 채널의 오픈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화면세점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태극기 집회의 본진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의 본진 무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선 상당히 복잡한데 5갈래 방향으로 태극기 집회가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동선 청와대로 향하는 이 파란색 동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 파란색 동선은 촛불 집회 시위대들이 행진을 할 장소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의 노란 리본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청와대 방면과 헌재 방면의 행진 동선이 상당히 겹쳐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오늘의 양쪽 집회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찰 측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단체 모두 총력 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데다 양측이 이전보다 훨씬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찰도 긴장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오늘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양측 시위대들의 감정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해야 한다. 탄핵하면 안 된다. 혹여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 끔찍한 상황일 거예요. 그 사건, 근데 만약에 정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그거를 바라고 의도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대로 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대다수의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라든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의 아마 다수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예. 다만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갈래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헌재 앞에서의 행진 부분이 조금 걱정과 우려가 되긴 해요. 동선이 겹쳐요.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결국은 헌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 한 명이 지금 아마 피땀 흘리는 과정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헌재 앞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저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주장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만약이라도 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된다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 저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3.1절을 기념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집회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중간진대에서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는 우리 모두의 대동단계를 좀 이뤄내자라고 하는 뭔가의 집회가 있었으면 아마 양극단에 있는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저 두 공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정말 집에서 테레비를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모쪼록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장은 하겠지만 그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이 그쳐야지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예, 오늘 전직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성규 전 대변인 모셨는데요. 박 전 대변인. 네네. 사실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다 3.1절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죠. 네. 그것도 안타깝죠. 통화일보에서 제목을 잘 뽑았네요. 3.1절이 부끄럽다. 3.1절이 부끄럽다. 네, 저는 부끄러움에 하나 더해서 3.1절이 정말로 걱정스럽답니다. 충돌돼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게 있어요. 3.1절의 정신이 뭐였느냐?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추구하는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세계 만방에 우리의 의지를 과시했지만은 철저하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통합이었고 그리고 비폭력이었고 질서 유지였었습니다. 통합은 기독교, 불교, 천도교, 민족 종교까지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다 힘을 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비폭력 활동했고요. 그리고 질서를 지켰는데 그런 상황이 오늘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가집니다. 다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독립이 되고 첫 번째 맞았던 1946년의 3.1절 그때 기념식을 저희 국민은 다 같이 치르지 못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따로 나눠서 치렀습니다. 예. 나눠서 치렀고 그 이듬해 3.1절 기념식에선 서울 복판에서 유혈 충돌까지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찬탁과 반탁 운동으로 정치 운동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3.1절 기념 행사가 엄청난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가슴 아픈 우리의 3.1절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걱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3.1 운동을 추구할 그 얼마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 구한 말에 우리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 조국의 현실에 열강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정말로 으르렁거리고 야욕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만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돌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주권을 잃는 상황이 됐죠. 예.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북한은 김정남까지 암살하고 중거리 미사일 쏴가면서 위협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 벌어질지 모르고 그 상황에 한반도도 긴장감이 그렇죠. 둘러싸여 있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상상도 못할 정말 치졸한 보복을 해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이 전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위안부 문제, 그 독도 문제, 거기에다가 경제 협력 수화포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이런 상황이 정말 그 시대를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로 지도자들이 지도자다움을 좀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이 오늘 3.1절의 이 총동원 집회,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로 물리적 충돌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에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